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스의 네트워크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볼까요? 네트워크란 컴퓨터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A와 B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B와 C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컴퓨터 A와 C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A, B, C는 모두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개수 n, 연결에 대한 정보가 담긴 2차원 배열 컴퓨터즈가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네트워크의 개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에 주어진 첫 번째 예제에서 네트워크의 수가 왜 2가 되는지를 먼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어진 2차원 배열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여러 줄에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n이 3이니까 이렇게 총 3대의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0, 컴퓨터 1, 컴퓨터 2가 있는데요. 왼쪽에 컴퓨터즈 배열을 보시면 각 컴퓨터 간의 연결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00, 즉 컴퓨터 0번은 당연히 자기 자신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01, 그래서 이렇게 0번과 1번 컴퓨터는 연결이 돼 있대요. 그리고 02, 02는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 다음 줄은 1번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0번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자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컴퓨터랑은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2번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0번과 1번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번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몇 개의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죠? 우선 여기 0번과 1번이 같은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렇게 혼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 각 컴퓨터를 정점으로 보고 이 컴퓨터 간의 연결을 간선으로 보면 전형적인 그래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각 컴퓨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래프를 탐색하다가 더 이상 연결된 컴퓨터가 없으면 네트워크를 하나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0번 컴퓨터에서 그래프 탐색을 시작을 하면요. 1번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컴퓨터를 방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새롭게 방문할 컴퓨터가 없으니 우리는 이 첫 번째 네트워크의 탐색을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번 컴퓨터에서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여기서 우리는 또 두 번째 네트워크를 찾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 방문한 컴퓨터는 절대 재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 안에서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네트워크를 보시면요. 0번 컴퓨터에서 시작을 했을 때 1번 컴퓨터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컴퓨터가 0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0번 컴퓨터를 방문하고 또 0번에서는 1번을 방문하고 이렇게 0번 컴퓨터와 1번 컴퓨터 사이를 계속해서 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합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재방문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집합에는 어떤 원소를 추가하거나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모두 비고 오브 1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집합을 하나 표시를 했는데요. 이 집합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그래프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0번 컴퓨터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면 0번 컴퓨터는 방문을 했으니까 이 집합에다가 이렇게 0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0번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보는데요. 2번하고는 연결 안 돼 있죠. 1번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집합에다가
1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컴퓨터 입장에서 또 연결된 컴퓨터를 보면 2번 연결 안 돼 있죠? 근데 0번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합을 보면 이미 0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 컴퓨터를 또 방문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방문할 컴퓨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를 찾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1번 컴퓨터에서 다시 그래프 탐색을 시작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집합을 보면 이미 1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0번 컴퓨터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미 1번 컴퓨터를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컴퓨터에서 그래프 탐색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2번 컴퓨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컴퓨터에서 탐색을 시작하니까 집합에다가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2번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로 연결되는지 보면은 지금 0번하고도 연결 안 돼 있고 1번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방문할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2번에서 시작하는 그래프 탐색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볼까요? 우선 count라는 변수가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네트워크의 수를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count를 반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set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visite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set를 하나 할당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컴퓨터에서 그래프 탐색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그 컴퓨터를 star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range n으로 하면 0부터 n-1번 컴퓨터까지 차례로 그래프 탐색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조건 해당 컴퓨터에서 그래프 탐색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visited set 안에 안 들어있는 경우에만 우리 시작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start가 not in visited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컴퓨터면 여기서 우리 depth first search 즉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합니다. 인자로는 이 start를 넘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탐색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카운트를 1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DFS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 안에 내부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인자로 노드를 받고요. 뭐 컴퓨터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 이 컴퓨터를 방문했으니까 이 visited set에다가 이 컴퓨터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컴퓨터가 또 방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을 봐야 돼요. 그걸 네이버라고 할게요. 그래서 각 컴퓨터는 잠재적으로 n개의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visited를 활용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무조건 연결된 컴퓨터를 방문하지는 않죠. 그 컴퓨터가 방문된 적이 없을 때만 우리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네이가 이 visited 안에 안 들어있다면 그리고 우리 이 컴퓨터즈 배열을 봐야 되죠. 이 컴퓨터즈 배열에 이 노드 행에 네이 열에 있는 값이 1일 때만 그때만 우리 연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만 여기서 재기적으로 이 DFS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깊이 우선 탐색을 한 번도 구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코드를 이 첫 번째 예를 상대로 실행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운트가 0부터 시작을 하고요. visited는 맨 처음에 이런 모습이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루프가 실행되는데요. start는 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즉 0번 컴퓨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0이 지금 visited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dfs 함수를 0번 컴퓨터 상대로 호출합니다. 제가 위에다가 dfs 함수가 0과 함께 호출되었다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노드가 0이 되죠? 그럼 어때요? 제일 먼저 visited에다가 이 노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visited 안에 0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으로 오고요. 그러면 이제 네이가
0부터 시작을 하겠죠. n-1까지. 그러면 우리 네이가 이 비지트드 안에 들어있는지 봐야 되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짓이에요. 당연하죠. 이미 0은 방문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번 컴퓨터로 넘어가고요. 1번 컴퓨터는 집합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컴퓨터즈 배열을 보고요. 컴퓨터즈 배열에 지금 노드가 0이고 네이가 1이죠. 즉 0, 1 자리를 보면 1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df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이 여기 할당되니까요. 노드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는 이 비지트 단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반복문이 시작되니까요. 네이가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네이가 집합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네이 1번 컴퓨터로 가고요. 1번 컴퓨터도 근데 이 집합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2번 컴퓨터로 넘어가요. 근데 2번 컴퓨터는 비지트드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 또 컴퓨터즈 배열을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긴데요. 지금 0이에요. 즉 1번 컴퓨터와 2번 컴퓨터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추가로 탐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1번 컴퓨터를 상대로 DFS로 호출한 것이 종료가 되고요. 그러면은 재기함수니까 다시 이 DFS 0번 호출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 0번 컴퓨터 입장에서 다음 네이는 뭐죠? 여기 0 했고요. 1 했으니까 네이가 2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2번 컴퓨터는 이 집합 안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컴퓨터즈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0번 행의 두 번째 열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고요. 여기가 0이에요. 즉 0번 컴퓨터와 2번 컴퓨터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DFS 호출을 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이 DFS 0 호출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카운트를 1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카운트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가 1이 돼요. 그러면 1이 이 집합에 있는지 봅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1은 건너뛰는 거고요. 스타트가 2가 됩니다. 2는 이 집합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다시 DFS 컴퓨터 2를 상대로 호출하고요. 그러면 노드가 2가 되고 그리고 2가 이 집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이 이웃들을 상대로 루프가 시작되는데요. 네이가 0이어도 비지트드 안에 있고요. 네이가 1이어도 비지트드 안에 있고요. 네이가 2여도 비지트드 안에 있죠. 즉 더 이상 그래프로 추가 탐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DFS2의 호출이 여기서 끝나고요. 카운트가 또 1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카운트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오고요. 결국 우리는 2를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반환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정말로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의 복잡도를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이 재기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보면요. 이렇게 DFS0, DFS1, DFS2 이렇게 각 컴퓨터를 상대로 단 한 번씩만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 of n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모가 되고요. 이 DFS 함수 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n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루프가 있죠. 그래서 최종 시간 복잡도는 O of n 제곱이 되고요. 반면에 공간 복잡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집합 안에 n개의 컴퓨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O of n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 제한사항 중에서 여기 이렇게 컴퓨터의 II는 항상 1이 저장된다고 하니까 그 위치에 컴퓨터 방문 여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추가적으로 집합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입력 배열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 세트는 필요가 더 이상 없고요. 여기에 이렇게 세트에다가 컴퓨터를 추가하는 대신에 이 컴퓨터즈 배열에다가 이렇게 0이라고 저장하는 거예요. 원래 1이 저장되어 있는데 0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미 방문했다는 증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집합에다가 확인을 하지 않고요. 이 컴퓨터지에 스타트가 1일 때만 우리 이렇게 그래프 탐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연결된 컴퓨터가 1일 때만 우리 그래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된 컴퓨터에는 이렇게 0이 저장이 될 거니까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가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럼 변경된 코드가 여전히 잘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출도 해볼게요. 네, 제출한 코드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 최적화를 해주면 과연 공간 복잡도가 향상될까요? 아쉽게도 우리 재기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기함수의 호출 스택의 깊이가 최대 n이 되므로 비고 계산법에 따르는 공간 복잡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지고 추가 자료 구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래머스의 네트워크 문제를 함께 파이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코딩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